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의 의미와 양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 물질의 종류와 양적 관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양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완성된 화학 반응식,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자, 이때 반응물은 메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메테인 앞에 개수는 1, 2입니다. 산소는 2고 이산화탄소는 1, 물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 뜻은 메테인이 한 개가 산소 두 개의 분자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2가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이 수소 분자 두 개를 얘기하고,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한 개가 생성되면서 이때 물 분자가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것입니다. 즉 이때의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메테인과 산소, 이산화탄소의 수증기의 분자수의 비는 1대 2대 1대 2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때 이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비와 이 개수 1대 2대 1대 2라는 이 개수의 비와 분자수의 비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수가 1대 2로 반응을 해서 1대 2로 생성될 때 이 메테인 분자가 한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메테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대한 메테인에 대해서 산소는 2배가 필요하므로 그 2배에 대한 아보가드로 수만큼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마찬가지로 얘가 한 개당 한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만들어지겠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 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즉 생성되는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몰수 비도 각각 1대 2대 1대 2의 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 물질들은 자, 여기에서 상태가 나와 있듯이 모두 기체입니다. 이 기체들은 지금 이 반응이 일정한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된다고 할 때, 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이 1몰계,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는 그때 가질 수 있는 부피가 스탠다드 STP라고 할 때, 표준 상태라고 할 때 1몰, 즉 아보가드로 숫자의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2몰이 있으니까 그때의 부피는 22.4에 곱하기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2.4가 될 테고 수증기의 부피는 그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체의 부피비 또한 1대 2대 1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질량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질량비. 자, 질량비는 우리가 분자량의 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몰의 질량은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하고, 그 몰 질량은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메테인 1몰은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인데 4개가 있으므로 16g이 반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몰이 반응했을 때요. 자, 그때 산소는 2몰이 반응했는데 산소 분자 하나의 분자량이 32입니다. 근데 이 32가 2몰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반응한 질량은 64g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1몰은 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인 44g이 될 것입니다. 탄소가 12, 산소가 16인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물의 1몰은 18g입니다. 근데 이게 2몰이 있으니까 이건 36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질량비를 한번 따져보면 메테인이 16, 산소가 64g,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44g, 물의 질량이 36g이므로 질량비는 4대 16대 11대 19라는 비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개수비와 질량비는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화학반응식에 나와 있는 이 분자식 앞에 써져 있는 이 개수들의 각각의 비는 뭐와 같냐면 분자수의 비와 같고, 그 분자수의 비는 V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한 게 바로 몰수기 때문에 몰비와 같으며, 그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수는 같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까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비는 같지 않습니다. 자, 개수비와 같은 것이 질량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량비는 개수에다가 뭘 곱한 것이냐? 화학식량을 곱한 거에 대한 비더라 이거죠. 자,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 물질들의 개수비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이 생성되는 물질의 양의 비, 그 다음에 분자수의 비들을 이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반응하는 부피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질량비하고는 달랐죠. 하지만 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개수비와 몰수비를 바탕으로 질량 관계 또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가 갖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법칙을 통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화학 법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경우, 자, 2대 1대 2의 관계로 생성이 되는데, 이때 수소와 산소의 몰비가 개수비가 2대 1이므로 2대 1이고, 그때 생성되는 물의 분자수도 2가 되겠습니다. 이때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죠. 2몰이 차지하는 부피, 1몰이 차지하는 부피, 2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다음과 같은 2대 1의 비를 가지게 되므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자, 분자수도 이 안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입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도 성립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개수비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야 그때 반응한 물질의 질량 4, 32, 그 다음에 36이 되므로 이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같으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 그때 그 질량 비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비를 바로 유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적인 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때 물을 생성하는 화합물에서 그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로 물이 생성될 때는 일정하더라.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그래서 그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함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 실제적인 양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과 질량 관계에 대해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부피 관계, 세 번째는 질량과 부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반응에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때 질소를 14g을 반응시켰을 때 암모니아는 몇 그램 생성되는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계수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계수비가 질소와 암모니아의 계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입니다. 근데 이 계수비는 질량비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 계수비를 통해서 질량비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중간에 분자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단계씩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하나당 수소가 3개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말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질소 1몰당 수소 3몰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2몰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때 질소 1몰은 질소 하나의 원자량이 14이므로 질소 원자 2개가 모였을 땐 질소 분자의 분자량은 2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몰의 질량이 28인 것이죠. 반면에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있으므로 이 암모니아의 한 분자의 분자량은 1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소 암모니아의 분자가 2개 만들어지므로 이때 생성된 양은 34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결론적으로 질소 28g이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34g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질소가 28g이 아닌 14g만 반응을 했어요. 즉 14g이라는 얘기는 질소가 몇 몰이 반응했다는 얘기냐면 질소가 0.5몰이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는 1대 2로 생성되므로 암모니아는 1몰이 생성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몰의 암모니아는 그러면 얘가 14g이 반응했는데 1몰의 암모니아는 몇 g이냐면 17g이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14g의 질소가 반응하면 17g의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계수비는 몰비와 같으므로 각 물질의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한 물질의 질량을 알게 되면 다른 물질의 질량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반응한 수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자, 딱 생각할 것도 없이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3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5몰이 반응했으면 수소 원자가 3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자, 기체 부피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 자, 바로 부피비는 뭐하고 같으니까? 계수비와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예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페인 2리터가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부피가 알고 싶대요. 프로페인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알고 싶대요. 자, 그때 얘네들의 계수비는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 계수비가 1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 3인데 얘가 몇 부피? 2부피가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 부피가 생성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X는 6리터가 됨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용하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중 어느 한쪽의 부피만 알아도 다른 한쪽의 부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화학 반응과 질량 부피 간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네요. 즉 에탄올을 연소시킨 겁니다. 이때 반응에 대한 계수비가 1대 3대 2대 3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반응 몰비는 계수비와 같으므로 똑같겠죠.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에탄올 11.5g을 연소시켰어요. 이때 이산화탄소의 부피, 생성된 얘의 부피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계수비는 뭐와 같냐면 부피비와 같고, 그 다음에 몰수비와 같고, 그 다음에 분자 수의 비하고 같다 그랬어요. 질량비는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부피와 질량과의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메탄올이 11.5g이 있다고 했는데 얘가 도대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몇 몰인지. 몇 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으로 화학식량을 뭘로 나눈다? 그 물질의 질량을 이걸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즉 1몰당 얘가 있는데 그 질량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에탄올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46g입니다. 즉 1몰계에 모였을 때 46g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1.5g일 때는 몇 몰이냐 이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몇 몰이 되나요? 4분의 1몰이 됩니다. 즉 11.5g의 에탄올은 바로 4분의 1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몰수 비를 따져보면 자,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몰수비가 1대2인데 이때 에탄올이 4분의 1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 생기냐 이거죠. 몰수비로 따져보면 X는 생기는, 그럼 X는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2분의 1몰이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몰이 가지는 그때 부피는 1몰당 22.4리터를 가지므로 둘이 곱해주면 바로 11.2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 에탄올 11.5g과 반응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2분의 1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즉 분자량은 44g이므로 2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래서 계수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양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집중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집중 분석입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부피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0도씨 일기압 STP죠. 이때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해서 다음과 같이 염화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소기체는 기체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다음 반응식이 일어날 때 계수비가 1대2대 1대1의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그네슘이 몇 g이 반응했다고 그랬냐면 0.24g이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질량이 나와 있으므로 바로 계수비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수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얘를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마그낙의 원자량이 24g이므로 0.24g의 몰수를 계산하려면 이것을 얼마로? 24g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그네슘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0.01몰이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그네슘 1몰당 수소기체는 1몰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계수비를 이용해 보면 마그네슘과 수소가 1대1로 반응했다고 하면 마그네슘이 0.01몰이 반응했으면 수소기체도 0.01몰이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부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생성된 0.01몰의 부피는 STP 상태에서 22.1몰의 경우가 이만큼이므로 0.01몰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기체가 생성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한쪽의 기체 부피가 제시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페인 2.24리터가 완전히 용수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몇 부피나 생기는지 구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화학 반응식과 계수를 완전히 완성합니다. 자, 이때 프로페인이 2.24리터 반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몰인지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1몰의 부피인 22.4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0.1몰이 반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로페인 0.1몰은 이산화탄소 몇 몰과 반응하냐면 1대 3으로 0.3몰이 반응함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몰의 부피가 22.4이므로 0.3몰의 부피는 0.3 곱하기 22.4리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72 부피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가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반응물들이 두 가지 이상인데 그중 한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 예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여기에 염산을 담아놓은 용액이 있어요. 근데 이 염산은 충분히 진하고 양이 많아서 넉넉히 있는데 여기다가 아주 소량의 마그네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소량의 마그네슘은 이 안에 있는 염산과 충분히 반응해서 전부 다 녹아 들어가고 이중 일부는 반응해서 수소기체로 날아가겠죠. 하지만 마그네슘은 모두 다 반응하고 사라졌지만 여기에 있는 염산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염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 물질이 과량으로 있고 다른 물질이 떨어질 때까지 이 물질이 마그네슘이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 이 마그네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의 반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질소기체 30리터와 수소기체 30리터를 혼합해 가지고 반응을 시켜 가지고 한쪽 기체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시켰습니다. 반응 후 혼합 기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체에 대한 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이 화학 반응에서 질소기체는 1이, 수소기체는 3이 반응해서 2의 비율로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30리터를 반응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이 도대체 한계 반응물일까요? 얘가 하나 사라질 때 얘는 3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양을 집어넣었을 때 3개씩 사라지는 수소가 먼저 떨어지겠죠. 즉 30리터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면 이 반응은 수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질소는 얼마나 될까요? 이 수소 30과 반응할 수 있는 질소의 부피는 10리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에 따져보면
이때 질소 남아있는 질소는 20리터가 되고 수소는 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2부피가 생성돼야 되므로 질소가 10이 반응했을 때 1대 2이므로 여기는 암모니아가 20리터 생성될 거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최종 반응이 끝난 후에 질소가 20리터,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20리터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반응 후 혼합기체의 부피는 질소 20, 암모니아 20해서 총 40리터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유제 부분과 예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개념 기본 문제와 적용 문제들 충분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